책을 좋아하는 소녀의 독후감. 정도전과 그의 시대. 지은이 이덕일. 이현우님의 책에 빠져 죽지 않기를 읽고 첫 번째로 선택한 것이 정도전에 관한 책입니다. 고려의 입장에서만 정도전을 보아왔던 저희 시야를 다각도로 돌려보고 싶었고, 시대가 소명하는 책이 있다면 지금 정도전에 관한 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뭔가 소수에게 몰리는 부의현상,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해야 한다고 각계에서 말하고 있지만 뾰족한 수가 없는 지금의 타이밍에 소극적 태도의 한 방편으로 정도전에 관한 책을 펼쳐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책이 정말 재미있습니다. 그래도 조선의 역사는 나름대로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한 권으로 지금까지 읽어왔던 저희 역사 읽기는 피상에 그쳤다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제목 정도전과 그의 시대 위에 작은 글씨로 이덕일의 역사 특강이 쓰여져 있습니다. 저자는 중앙공무원 교육원의 고위공직자 과정 최우수 강사 선정을 비롯해 한국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한국사 강사로 평가받고 있다는 소개의 말에 부합되게 재미있게 강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책은 그렇게 강의한 것을 책으로 엮어 놓은 것입니다. 고려 말과 조선왕조 개국 초의 현상을 사건 위주의 주입식이 아니라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 원인 등을 이해하기 쉽게 강의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조선 왕조를 개국하게 된 명분인 토지개혁과 성리학에 대해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굵직한 줄거리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책을 읽었다기보다 좋은 강의를 들었다는 느낌으로 독서를 했습니다. 고려 말의 정세, 그 당시 정도전의 위치와 개인의 생각, 이색과 정도전과 정몽주, 조준 등의 관계, 왜 그들이 사상으로 갈리게 되었는지, 어떤 상태에서 정도전과 이성계가 만나게 되었는지 등등이 어렵지 않게 설명됩니다. 고려시대, 그 다음 조선시대, 뚝뚝 떨어져 하나의 막대기로 연결되던 제 생각이 미세한 뿌리들이 세세하게 얽히고 설켜 두 시대를 연결하게 되는 끈끈한 것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중국의 역사, 주변국의 역사를 소재로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그동안 식민사관의 눈으로 배워왔던 역사의 오류를 잡아주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은 최소한 우리나라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상의 훌륭한 민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책의 본문에 있는 몇 구절을 옮겨 저희 생각과 함께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왕 14년 5월 22일 이성계는 위화도에서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요동정벌을 자신을 내쫓으려는 구세력의 음모로 바라본 것입니다. 군인이 왕명을 어기고 말머리를 돌렸으니 그 충격파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제가 강연 때 가끔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조선이 언제 개국했죠? 이 질문에는 항상 정답이 나옵니다. 1392년입니다. 그러면 위화도 회군은 언제 있었죠? 이 질문에는 제대로 답변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조선 개창 몇 개월 전의 일로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위화도 회군은 1388년입니다. 조선 개창 4년 전이지요. 본문 중에서. 제가 고려와 조선 사이를 막대기 하나로 이어 생각했던 것이 이 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4년의 세월을 디테일하게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다음은 조선 건국에 있어 저자가 아쉬워하는 점을 글로 표현한 대목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개국 후 한씨 소생의 장남도 아니고 공이 많은 이방원도 아닌 강씨 소생의 막내 아들 방석이 세자가 됩니다. 왕자의 나는 이때 이미 그 비극의 씨앗이 잉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토지 문제만큼 노비 문제를 혁명적 방식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는
정도전이 토지 문제는 일반 농업의 관점에서 바라봤지만 노비 문제는 노비 소유자였던 신흥 사대부의 관점에서 바라봤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봅니다. 본문 중에서 왕자의 난으로 정도전과 이방원의 관계는 어느 정도 역사책에서 알아볼 수 있었으나 토지 문제나 노비 문제 같은 것들은 이 책을 통해서 개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도전의 인생, 조선 건국의 역사를 보며 지금의 우리 사회와 연관되는 메시지를 저자를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도전의 인생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근본적인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한 사회가 내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할 경우 체제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많은 내부 문제를 안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식자는 찾기 힘들 것입니다. 고려 말과 유사한 것은 극심한 양극화 문제입니다. 소수의 권세가가 나라의 부를 대부분 독점하고 있었던 고려 말의 상황과 소수의 갑과 다수의 을로 상징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의 현 상황은 얼마나 다를까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권력과 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문제를 사회 내부에서 순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비등점을 향해 치닫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정도전의 인생은 그런 불행한 사태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자신에게 배우라고 말하고 있는 듯합니다. 본문 중에서 내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 불행해지는 것은 사회에도 있지만 개인사에도 다분하다고 봅니다. 나를 둘러싼 문제들이 무엇이고 내가 해결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문장입니다. 다음은 정도전이 명나라의 야만스러운 행위에 대한 응징이란 측면에서 그리고 역사적 당위성을 가지고 또한 각 왕자나 공신이 갖고 있는 사병을 혁파해 국가의 군대로 재편하려는 의도 등으로 요동을 정벌하려 했는데 태조 이성계가 병석에 눕게 되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저자가 만약 요동정벌을 떠났더라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본 문장입니다. 본문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만일 이때 정도전이 이끄는 조선군이 압록강을 건넜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겼을 가능성이 적지 않습니다. 이때는 고려 말과 달리 과전법으로 농민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되었을 때입니다. 이성계는 상승 장군이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로 패배를 모르는 장수였고 정도전도 문무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선비들이 무를 등한시한 것은 조선 중기 이후입니다. 남명 조식 선생도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조선 중기까지만 해도 선비들에게 무는 중요한 자기 소양이었습니다. 태종실록은 정도전이 이성계에게 웨이가 중원에서 임금이 된 사례가 많다라고 말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웨이, 즉 한족 이외의 이민족으로서 중원의 천자가 된 사례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성계에게 내친김에 중원의 황제가 되라고 권한 것입니다. 이때 조선군이 압록강을 건넜다면 명나라가 망하든 조선이 망하든 둘 중 하나는 망했을 것입니다. 이때의 조선군은 몽골족, 만주족과의 연합부대입니다. 이성계가 살던 함흥에 다단동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달단이 몽골족이란 뜻이니 몽골족이 모여 살았던 마을입니다. 이성계의 의형제였던 개국공신 이지라는 만주족이었습니다. 중국에서 볼 때는 동이족으로서 모두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같은 민족 내에서 결의의 갈래가 조금 달랐던 정도지요. 몽골족, 만주족과 연합한 조선군이 그것도 기병이 만리장성을 건너면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일된 기마 민족이 만리장성을 넘어 내려가서 패배한 예가 없습니다. 우왕 때는
요동정벌에 반대했던 이성계가 정도전의 요동정벌에는 찬성했던 것은 이길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직전 제1차 왕자의 난으로 이방원에 의해 정도전이 죽게 되면서 이 과제는 미완으로 끝나게 됩니다. 역사는 그렇게 미완이 과제를 남김으로써 후손에게 할 일을 남겨줍니다. 본문층에서 저자의 역사에 근거한 상상력이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며 그동안 세뇌되어 온 학습이 무의식에 깔려 우리가 어떻게 중국을 이란 생각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해보고 그럴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있지도 않은 역사를 있는 것처럼도 왜곡했고 그것을 그대로 배우기까지 하는 일들도 다반사인데 역사에 근거한 이런 추측을 못 믿을 이유가 어디 있나요? 그리고 지금은 상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시대라고 하니까요. 이런 기분 좋은 광활한 상상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자존감과 함께 얻어갈 게 많은 책입니다. 그리고 정말 재미있습니다. 책 부피도 작습니다. 이야기가 술술 넘어갑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며 독후감을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또 만나요.